생생한 세계 불교계 소식을 만나봅니다. 세계 불교는 지금 오늘도 BBS 불교 방송 유권준 뉴미디어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는 책 선물입니다. 출간되자마자 종교 분야 베스트셀러에 오른 수자 정명, 불광출판사 후원으로 준비합니다. 정명 스님께서는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봉암사 수자로 생전 어떤 자리와 권위도 마다하고 오직 수행자의 자리만 허락하셨던 분인데요. 처음이자 마지막 책이 된 정명 스님의 유고집 선물로 함께 읽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샵 2842나 BBS 앱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유권준 팀장님께서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그 미국의 불교 잡지 라이언스 로어라는 잡지에서 2020년 2월호 특집으로 마인드풀 키친이라는 특집을 게재를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 건강한 불교 요리 뭐 이런 주제로 이제 다뤘는데 거기에 소개된 서양의 불교 요리사 장 필립 시르라는 셰프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찰 요리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뭐 정진 요리, 쇼진 요리라고 하고요. 이 장 필립이라는 이분이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유튜브 채널의 제목이 부디스트 셰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불교 요리사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기존에 뭐 일반적으로 그 서양에서의 그 이 불교 요리라고 하면은 이제 뭐 채식 요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표현이 되는데 이분은 본인이 부디스트 셰프라는 그런 이름을 달고서는 이제 책도 내시고 그래서 좀 이 얘기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서양의 불교 요리사. 네. 네. 과연 어떤 분일지 궁금한데요. 일단 이름이 왠지 프랑스분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게 합니다. 프랑스계 캐나다인이고요. 현재 캐나다의 퀘벡주 몬트리올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퀘벡주는 이제 프랑스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로 유명하죠. 그래서 네. 그 도시에서도 영어가 아닌 이제 프랑스어를 사용을 하는 곳이고요. 장 필립은 이곳에서 부디스트 셰프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작년에는 그 부디스트 셰프라는 책 이름의 책을 냈는데 아마존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또 미국의 불교 잡지 라이언스 로어에서도 또 특집으로 다뤄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은 서양의 불교 요리를 하는 대표적인 셰프 7명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찰 요리는 참 익숙하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사찰 요리의 전문이신 스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소개되는 경우도 있었고 했는데 반대로 서양인이 만드는 불교 요리 어떨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궁금하시면은 유튜브 채널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유튜브 채널에 한 130개 정도의 이 영상 레시피가 올라가 있는 걸 굉장히 확인을 했습니다. 많네요. 예. 음식 종류가 일단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뭐 예를 들자면 불교식 그 버거, 그러니까 뭐 햄버거처럼 불교식 버거도 있고 불교식 스파게티, 그다음에 오트밀 쿠키, 그리고 불교식 뭐 치즈 뭐 이런 이제 다양한 메뉴들이 이제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얼핏 보면 일반적인 서양 요리 같기도 한데 내용을 보면은 일단 동물성 재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불교적인 철학을 담아서 이제 만든다고 이제 본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비건이자 이제 부디스트 셰프라고 이제 밝히고 있고요. 네. 이 채식주의를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보통 여러 단계로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뭐 고기나 생선은 안 먹지만 뭐 유제품이나 뭐 달걀 이런 거 먹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모든 거를 다 하지 않는 이제 채식주의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이제 비건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보통 자기가 이제 본인을 비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만드는 요리에도 일체 고기, 생선, 달걀, 우유, 그다음에 우유로 만든 뭐 버터나 치즈 이런 그 재료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건 치즈 같은 경우 이제 저도 좀 신기해서 그러네요. 우유를 사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치즈를 만들까 이렇게 해서 좀 살펴봤는데 영상을 보니까 캐슈라는 나무 열매, 그다음에 이제 허브, 지중해 쪽에서 이제 자라는 오레가노라는 허브, 그다음에 뭐 레몬 주스, 메이플 시럽,
천연 이스트 이런 걸 이제 이용해서 순식물성으로 만드는 이제 치즈를 만들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자신의 종교적인 정체성을 이 불교라고 이제 분명히 하는 부분도 좀 특이하고, 또 하나는 자기의 어떤 수행 이야기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밝히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사찰 음식 하면은 우리나라, 또 일본, 또 대만. 정말 대만에 가면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서양 음식에서의 어떤 이런 사찰 음식이라는 게 잘 상상이 안 갔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비건 치즈 꼭 한번 저도 맛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이 요리사가 불교 요리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을까 싶네요. 저도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이분 원래는 불자 셰프가 아니었고, 어머님이 이제 명상 수행을 하면서 이제 뭐 페미니스트 활동을 하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분이 원래는 이제 고기 요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셰프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서양 요리를 많이 했던 분인데, 어느 날 명상센터에서 열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요리를 하면서 이제, 자기 요리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무심코 했던 이 육류 요리들이 고기 요리 때문에 이제 희생당하는 동물들, 그리고 고통받는 이 동물들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면서 도축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다음에 도축이라는 이 거대한 육류 산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불자 요리사로 이제 거듭나게 됐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장례식장에서 400명분의 양고기 요리를 주문받아서 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제는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완전히 육류 요리를 이제 중단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명상센터에서 배웠던 이런 명상과 불교에 대한 가르침을 몸으로 이제 느끼면서 이제 본격적인 불자 셰프의 길로 접어들었고요. 그게 보통 벌써 이제 한 20년 정도가 됐다고 하니까 뭐 지금 당장에 벌어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처음에 명상을 통해서 불교를 접했고 또 불교를 통해서 그동안 해왔던 요리에 대한 철학조차 완전히 바뀌어서 다른 음식을 하는 요리사가 됐네요. 그렇죠. 이분 인터뷰한 내용을 좀 보니까 불교를 배우고 명상 수행하면서 이 가르침을 자기가 지키면서 살아야겠고, 또 자기의 직업을 이 가르침에 맞춰서 좀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불교가 가진 어떤 불살생의 가르침, 그다음에 집착과 고통을 줄이고 동정심과 자애심, 연민심을 이렇게 자기 직업에서 좀 이렇게 실천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일반적으로 동물들을 좋아하는, 동물들을 사랑하는 이런 정신들이 서양 종교의 가르침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양 종교에서는 보통 동물들을 이제 희생의 제물로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은데, 불교를 배우면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이런 동정심과 연민심을 자기 요리에서 좀 구현하고 싶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불자 요리사라고 부디스트 셰프라고 한다고 하니까 그럼 평상시에 수행도 좀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되네요. 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요리하시는 분들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인드풀 키친이라고 해서 요리를 하면서 마음챙김 수행을 하는. 네. 그러니까 요리를 하면서 요리하는 것 자체 그 순간에 집중해서 알아차림하는 이런 명상을 이제 또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이분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명상센터에서 운영하는 안거 수행, 뭐 한 열흘 정도씩 하는 이 안거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평상시에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윗바사나 명상을 통해서 호흡에 집중하는 수행을 한다고 본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행을 한 20년 이상 지금 이어오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요리를 하면서도 채식을 하고 또 이제 매 순간순간마다 마음챙김 명상을 이제 하는
그래서 얼굴을 요리하는 모습을 봤더니 얼굴이 이렇게 그 맑고 좀 이렇게 갸름하고 그 살집이 없고 그렇더라고요. 좀 예. 편안해 보이는 그런 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서양의 불자들도 불교에 대한 이해나 신실한 수행 태도가 뭐 우리와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모습 참 철두철미하다 싶습니다. 예, 그 서양 분들이 보통 이제 불교를 접하면 훨씬 진지하고 이렇게 수행을 좀 밀도 있게 하려고 그러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불교요리사라는 지향점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불교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이 고기 소비를 줄여야만 이 친환경적인 삶 그리고 생태계의 보존 뭐 이런 동물에 대한 어떤 그 연민심 이런 것들을 그 실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아주 분명하게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불교적인 가치관 특히 이제 생명을 소중히 하고 영기적인 삶의 가치관에서 이 동물까지 포괄하는 이런 생각을 자기 삶에서 이렇게 분명히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앞서서 자신의 채널에 130여 가지 요리를 올려놓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불자 요리사로서 장필립 씨가 좋아하는 요리는 무엇일까 궁금하네요. 예, 사실 이게 그 서양의 불교 요리사들은 서양의 사찰 요리라는 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게 자리 잡혀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재료를 일단 채식으로 하고 이제 동양에서 좀 영향을 받은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동양에서 영향을 받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리의 재료를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면서 어쨌든 서양 요리를 하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분 인터뷰를 보니까 두부 요리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 뭐 닭고기처럼 식감도 부드럽고 영양가도 높고 그래서 이제 보통 자기는 이제 두부 요리를 매우 좋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인터뷰 내용 중에 보니까는 조미료로는 이제 발효된장하고 간장을 많이 사용한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요리 재료를 많이 사용한다고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이제 미소된장, 그러니까 일본식 된장, 네네. 그다음에 일본식 간장을 이제 지금은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좀 이게 한국 사찰 요리가 좀 소개가 되면 한국식 된장이나 간장도 좀 이렇게 사용해 보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유튜브 채널을 보면은 두부나 버섯 요리 같은 거는 우리 사찰 요리랑 좀 비슷한 것도 좀 눈에 띄고요. 근데 아시아의 사찰 요리를 흉내내는 것은 전혀 아닌 것 같고 자기가 개발한 어떤 새로운 서양 그 불교 요리를 계속 개발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참신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네. 좀 잘 따라하기 쉬울까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채널을 좀 살펴봤는데 따라하기가 제가 보기에는 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분이 만들고 있는 요리 프로그램들 보니까는 보통 요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일단 뭐 한 10분에서 15분, 뭐 길게는 한 20분 정도까지 일반적으로 길이가 나오는데 이분이 하시는 이 요리 프로그램은 대체적으로 1분에서 2분 이렇게 굉장히 압축된 형태로 많이 하고요. 네. 재료가 굉장히 간단하고 간단하면서도 좀 특색 있는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 뭐 밀가루로 만드는 그 스테이크. 그래서 밀가루로 고기 식감이 나게 그 밀가루 고기를 만들고 그걸로 이제 그 스테이크를 만드는 이런 요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콩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소세지도 만들고요. 네. 비건 라면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바나나를 이용한 빵, 그 다음에 비건 김밥도 있고요. 두부를 이용한 베이컨 만들기, 뭐 비건 타코, 뭐 굉장히 다양한 요리들이 있어서 보통 일반인들이나 뭐 서양 요리에 좀 익숙해져 있는 어린 아이들을 위한 어떤 간식 이런 걸로도 좀 그 활용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레시피도 복잡하지 않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국내에서도 좀 이렇게 참고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사실 많은 분들이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때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재료로 우리 가족들이 채소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사찰 음식을 만들어 드시는 것도 네. 몸 건강,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말씀 들으면서 해봤고요. 또 하나는 사찰 음식 하면은 어렵지 않을까, 복잡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홍승 스님 모시고 한 1년여 가까이 사찰 음식 관련한 TV 프로그램을 할 때 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따라하기가 쉽다는 것에 놀랐었거든요. 저도 이 장 필립 셰프의 유튜브 채널을 아직 보진 못했습니다만 좀 참고하셔서 다양한 요리들을 좀 접해보시면 어떨까. 저도 그렇고요. 라는 예. 생각도 듭니다. 네. 역사와 전통 무엇보다 맛에 있어서도 이렇게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것이 바로 뭐 우리 사찰 요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예, 맞습니다. 요번에 그 라이언스 로어에서 이렇게 특집으로 다루면서 한국 스님도 한 분 다루셨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지난해 그 한국의 사찰 음식 그래서 이제 코리안 템플 푸드에서 미국에서 우관 스님의 책이 소개가 됐거든요. 영어로 번역이 돼서. 그러니까 7분을 다뤘는데 그중에서 한 분이 이제 우관 스님 책과 우관 스님 얘기가 다뤄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사찰 요리, 우리 사찰 요리도 이제 해외에 많이 소개되고, 이렇게 좀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어린이용, 그 다음에 좀 젊은 층, 그 다음에 서양인들한테 좀 접근이 용이한 어떤 그런 사찰 요리들, 이런 것들도 개발하고, 또 번역 작업도 좀 충실히 하고, 영어로 된 어떤 사찰 그 음식 레시피 이런 것도 좀 만들어서, 네. 사찰 음식이 좀 세계화되고, 그걸 통해서 좀 한국 불교를 좀 알릴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그 장 필립 씨의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한국 그 사찰 요리의 어떤 영어 번역 뭐 이런 것들도 좀 관심 있게 종단이나 뭐 그 사찰 요리를 하시는 스님들께서 좀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 불교 하면은 아시아 중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뭐 전 세계적으로 네. 빠르게 특히 서양에서 불자 인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어떤 방향을 생각해 본다면 사찰 음식 역시도 이제 서양에서 자리 잡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미국 뉴욕 타임즈에서는 정관 스님 사찰 요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그렇죠. 갖고 1년에 한 번씩 뭐 특집 지면도 만들고 네. 또 뭐 선재 스님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구한 스님 이런 분들이 그 많은 이제 해외 홍보를 통해서 한국 사찰 요리가 많이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흥미로운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소식 전해 들었습니다. 이 시간 불광출판사에서 드리는 정명스님 유고집 수좌 정명 책 선물 받으실 두 분입니다. 0306번님 그리고 1867번님 두 분께서는 지금 바로 샵 2842로 성함과 또 주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계불교는 지금에선 캐나다의 불자 요리사 장 필립 시르의 서양식 불교 요리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BBS 불교방송 뉴미디어팀 유권준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